지금 이 순간 당신 발밑에 이 땅이 우주 먼지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45억 6천만 년 전 지구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우주 공간뿐이었죠. 어느 순간 먼지들이 뭉치고 충돌하고 불타고 식어가면서 지금 이 푸른 별이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극적이었냐면 지구 역사를 하루 압축하면 인류는 자정 2초 전에야 겨우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의 23시간 59분 58초, 그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지구의 나이 45억 6천만 년, 이 숫자를 들으면 대부분 그냥 넘어가죠.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하루 24시간으로 압축해봤습니다. 아침 0시에 지구가 탄생하고 자정 12시에 오늘이 끝나는 구조입니다. 이 시계 안에서 공룡이 등장하는 건 밤 11시가 훌쩍 넘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요? 자정 2초 전, 그게 전부입니다. 서울에서 30년째 살아온 50대 이 과장님이 지구 역사에서 차지하는 시간은 눈 한 번 깜빡이는 것만큼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가 당연히 있는 것처럼 살고 있죠?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45억 년 전이 아니라 무려 137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37억 년 전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서 빅뱅이 터졌습니다. 폭발이라기보다는 없던 공간 자체가 갑자기 생겨난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주는 미친 듯이 팽창하면서 별을 만들고 은하를 만들고 또 별을 만들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50억 년 전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주 어딘가를 떠돌던 거대한 가스와 먼지 덩어리, 이른바 성운 하나가 회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팽이가 돌듯 빙글빙글 돌면서 안으로 수축했고 중심부에 태양이 탄생했습니다. 그 주변을 맴돌던 나머지 파편들은 서로 부딪히고 뭉치면서 행성이 되어갔죠. 지구도 바로 이 과정에서 탄생한 겁니다. 처음엔 그냥 떠도는 먼지 한 줌이었습니다. 먼지 한 줌이 뭉쳐진 초기 지구.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주 공간을 떠돌던 소행성과 미행성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지구에 충돌하기 시작했거든요. 충돌할 때마다 파편이 지구에 달라붙었고 지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커질수록 중력이 강해지고 중력이 강해질수록 더 많은 것들이 끌려왔죠.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커지는 것처럼 지구는 그렇게 몸집을 불려갔습니다. 지금 크기의 절반쯤 됐을 무렵에는 1년에 무려 1000개가 넘는 거대 미행성체가 충돌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하루에 3개꼴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할 공포의 시간이었죠. 이 끊임없는 충돌이 지구를 만든 동시에 지구를 완전히 불태우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충돌이 계속될수록 열이 쌓였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완전히 벗어난 행성 전체가 녹아내리는 열이었습니다. 지구 표면은 거대한 용광로가 됐고 펄펄 끓는 마그마가 지표면을 뒤덮었습니다. 단단한 땅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통째로 불덩어리였죠. 이 상태가 수백만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충돌이 줄어들면서 서서히 식기 시작했습니다. 우주 공간은 차갑거든요. 열을 품을 대기도 없던 시절이라 식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표면부터 굳어지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한 껍데기, 즉 지각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시작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각이 굳어지면서 지구는 서서히 식어갔고 대기 온도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임계점을 넘는 순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뜨거운 지표면에 닿자마자 증발했습니다. 비가 땅에 닿지도 못하고 사라진 거죠. 근데 계속 내렸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쉬지 않고요. 빗물이 증발하면서 지표면 온도를 끌어내렸고 온도가 내려가자 빗물이 조금씩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들고 분지에 모이고 점점 넓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지구 최초의 바다입니다. 드라마틱하죠? 대륙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대기가 두꺼워지면서 지구는 비로소 오늘날과 비슷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생겼다는 건 생명이 태어날 무대가 마련됐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바다가 생기자 지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깊고 따뜻한 바다 속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고 그게 지금 우리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펄펄 끓던 초기 지구의 물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해성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우주 공간은 극도로 차갑기 때문에 해성 내부에는 엄청난 양의 얼음이 존재합니다. 이 해성들이 초기 지구에 무수히 충돌하면서 물을 공급했다는 겁니다. 택배처럼 우주에서 물을 배달해준 셈이죠. 물은 단순한 액체가 아닙니다. 영양분을 운반하고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의 핵심 물질입니다. 그 물이 지구에 고였다는 것 자체가 생명 입장에선 로또 당첨이나 다름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해성 충돌 가설이 유력했지만 2001년 지질학계에서 전혀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지르콘이라는 아주 작은 광물 결정입니다. 지르콘은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만들어질 당시 주변 환경 정보를 결정 안에 그대로 저장하거든요. 말하자면 40억 년 전의 일기장 같은 겁니다.
한 지질학자가 크롬 철광 속에 박혀있던 아주 작은 녹색 지르콘 결정을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만들어지려면 주변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 했거든요. 40억 년 전에 이미 지구에 물이 존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혜성이 배달해주기 훨씬 전부터 지구 안에 물이 있었다는 뜻이죠. 작은 돌멩이 하나가 지구 탄생의 비밀을 통째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물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지르콘 연구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지구를 만든 소행성과 운석들 자체에 수분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충돌할 때 발생한 엄청난 고온과 고압이 암석을 녹여버렸고 그 안에 갇혀있던 수분이 지각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하 깊숙이 숨어버린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지각 속에 갇혀있던 물이 수증기가 되어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왔거든요. 그 수증기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뒤섞이면서 두꺼운 구름을 만들었고 구름은 다시 비가 되어 쏟아졌습니다. 지구 내부에서 나온 물이 하늘을 거쳐 땅으로 내려오는 거대한 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지구 스스로 물을 만들어낸 셈이었죠. 이 순환이 반복되면서 마침내 거대한 바다가 완성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왜 지구만 바다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태양계 행성들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구 바로 궤도의 금성, 표면 온도가 460도입니다. 물이 존재할 수가 없죠. 생겼다 해도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지금 금성 대기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로 가득 찬 지옥 같은 환경입니다. 반대로 지구 바깥쪽의 화성은 어떨까요? 표면에 과거 물이 흘렀던 계곡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때는 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극지방에 꽁꽁 언 얼음으로만 존재합니다. 너무 차가워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겁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절묘한 자리, 그게 바로 지구가 차지한 궤도였습니다. 금성과 화성 사이, 그 좁은 자리에 지구가 딱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게 당연한 일처럼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계 행성 중에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진 건 지구뿐입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기적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행운은 수분을 머금은 소행성들이 뭉쳐서 지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성분의 암석들이 뭉쳤다면 지구에 물은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 행운은 궤도입니다. 조금만 안쪽이었으면 금성처럼 타버렸고 조금만 바깥쪽이었으면 화성처럼 얼어붙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행운이 동시에 맞아떨어질 확률, 천문학적으로 희박합니다. 우주 어딘가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도 똑같이 기적 같은 조건 속에 살고 있을 겁니다. 지구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수십억 년의 우연히 겹쳐 만들어진 행운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우주 먼지에서 시작해 45억 년을 버텨온 지구, 그 위에서 우리는 고작 2초를 살고 있습니다. 소행성 충돌도, 마그마 바다도, 수억 년의 폭우도 전부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당연하게 밟고 있는 이 땅이 사실은 우주에서 우주회장 운 좋은 기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